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몽펠리에와 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 프랑스 1부 12위 승무승패승입니다. 철저하게 강약약강의 팀입니다. 올 시즌도 14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만 거둔 4승이 전부입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카운터를 잘 내는 팀인데 릴같이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이 강력한 상위 전력을 상대하는 것에는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편입니다. 릴이 올 시즌에는 주포의 결정력이 아주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나 본인들의 공격도 막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릴 프랑스 1부 5위 무패승승승입니다. 여전히 중원과 전방에서의 압박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잡은 주도권을 데이비드가 아주 잘 골로 연결시켜주는 상황은 아니나 상대를 압박으로 묶어서 공격을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은 충분히 고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비가 좋아지면서 팀의 밸런스는 공격에 다소 치중이 되어 있던 지난 시즌보다도 좋아진 모습입니다. 물론 데이비드의 결정력 이슈로 인해서 핸디슨이나 오버 양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아야 하지만 압박으로 몽펠리에 전진을 막아세우고 한두 골 정도로도 승리를 거둘 만한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은 릴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대변하는 기록입니다. 릴이 승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다음은 클레르몽과 스트라스부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몽 프랑스 1부 17위 패패무승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1대3으로 스트라스부르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라스부르에게는 약점이 뚜렷한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두 골은 세트피스에서 먹힌 것이었지만 본인들의 득점도 오픈플레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높은 점유율과 라인으로 전진하는 지공이 압박에 능한 스트라스부르에게 완전히 먹히고 카운터로 당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인상입니다.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1부 9위 승승승무승입니다. 스트라스부르도 지난 시즌의 닭공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동성 중심의 역습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지난 경기 3골의 성과는 운이 꽤 따라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라인 브레이커 유형 선수들은 많고 전반적으로 감독이 기동력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클레르몽과의 상성은 아주 좋은 편의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 클레르몽이 스트라스부르와의 상성을 극복하지는 못했고 이 경기에서도 큰 이슈가 없다면 동일한 플레이 성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론 스트라스부르도 클레르몽을 상대로는 신승 양상을 많이 거두는 편이고 지난 경기 3골 중 2개는 세트피스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승리 혹은 언더 2.5를 점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은 로리앙과 르아브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앙 프랑스 1부 18위 패패패패패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모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카운터를 가면서 지난 시즌 재미를 본 편인데 이를 위해서 상대를 끌어당긴 상황에서 자신들 진영에서의 턴오버가 심한 수비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피가 빠진 상태에서의 로리앙이 훌륭한 득점력을 가졌다고 하기는 어려운 편이고 르아브르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에서의 성과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르아브르 프랑스 1부 11위 승패승승승입니다. 바요가 빠진 상황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성과가 꽤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듯합니다. 사비가 니스와 리옹이라는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3골을 몰아서 넣는 등 새로운 주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리앙이 카운터로 공략하기에는 르아브르의 라인을 내린 상황에서의 버티는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PSG전에서도 2골 실점으로 체급을 생각하면 아주 잘 싸운 편이었습니다. 르아브르가 로리앙이 생각하고 있는 카운터로는 쉽게 공략을 하기는 어려운 편이고 결정적으로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로 로리앙이 상대에게 많은 쇼카운터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르아브르가 바요의 공백을 사비가 단기적으로 잘 메우는 등 화력에 손실이 크게 없기도 한 상황입니다. 르아브르가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스타드 랭스와 FC 낭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프랑스 1부 6위 패승승승무입니다. 최근에는 화력이 생각보다 올라온 모습입니다. 기존에 좋았던 중앙에서의 압박과 거친 플레이를 중시하는 특성과 합쳐지면서 6위까지 순위를 올렸습니다. 물론 빅찬스 메이킹이 좋은 이토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격수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고 모나코 전에서도 3선의 2골로 3골을 완성한 만큼 다득점과는 거리가 좀 있는 팀이기는 합니다. 낭트 프랑스 1부 13위 패패승패패입니다. 낭트의 경우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강하게 압박으로 상대를 저지하는 팀에게 약한 편입니다. 이미 브레스트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랭스를 상대로도 상성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압박 싸움에서 밀리는 상태에서는 수비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면모도 있는데 이 때문에 선수의 개인 수비 능력에 실점 커버 능력을 의존한다는 비판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압박 싸움에서 가장 거친 플레이를 선보이는 팀이라
낭트가 상대하기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팀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물론 이토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나코전이나 소쇼와의 매치에서 벌어진 다득점 양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랭스가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니온 베를린과 다름슈타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 독일 1부 15위 패승승 무패입니다. 지난 시즌 공격을 책임진 베커가 빠졌고 결국 아직도 공격은 고젠스의 측면 공략과 베르헨스를 이용한 헤더와 타겟 플레이일 것입니다. 물론 다름슈타트와의 첫 매치에서는 이 공격으로만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4대1 승리를 거두는 등 효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헤더와 크로스라는 전술이 기본적으로는 다득점을 보장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은 감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름슈타트 독일 1부 18위 패무패패무입니다. 카운터와 중원에서의 압박으로 침투를 막아세우는 유형의 팀입니다. 다만 상대의 침투는 너무 쉽게 허용하는 편이고 박스 안에서의 수비도 불안한 양상입니다. 이미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이전 기준으로도 31골을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사르케가 6골로 주포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수비에 전념하느라 침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이미 박스 안 수비가 불안한 다름슈타트를 우니온이 기존 방식으로 잡아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크로스와 헤더라는 점이 다득점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니온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핸디캡은 무승부를 추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